김은정 소비자 기후행동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실 때마다 청취자분들께 그 이후 한 며칠 동안 청취자 댓글에서 막 회자되는 무언가를 항상 하나씩 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이틀 전이었는데. 네, 이제 제가 애들이 이제 다 커서 네. 집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는 만들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잘 안 났어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 직전에 강남에 전시회 볼 일이 있어서 딸아이하고 같이 갔었는데 거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막 반짝반짝 막. 네네. 그래서 이제 전시회도 보고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좀 느끼고 했는데 또 이제 아는 게 병이라고 그 반짝이는 걸 보면서 저 전기는 다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걸 계기로 딸 아이하고 이제 귀가하면서 이제 전기 생산이라든지 뭐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따님은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나요? 진지하게 듣나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본인도 가서 같이 이제 그 강남하고 수원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까 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진지하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요즘 젊은이들은 또 기후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자, 이제 기후 퀴즈 정답을 선생님께 먼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5529님 기후 트라우마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우리가 작은아마 지구 지키기 시작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1번 패스트 패션 그러셨고요. 0874님 옷을 많이 사는 것도 탄소 배출 많이 한다고 해서 가급적 사지 않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패스트 패션 하셨고 4135님은 나이 드니까 옷을 많이 껴입고 다니게 돼요. 멋은 강물 속에 던져버렸어요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막 위에는 멋을 좀 부리다가 아침 새벽에 나올 때 아래에는 등산화를 신으니까 이러느니 뭐하러 이 옷을 입나 하고 다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3769님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 회전율을 빠르게 승부하면 패스트 패션이죠 하셨네요. 그리고 멋부린다고 추워도 내복 안 입었는데 지금은 내복 마니아입니다. 8572님 그렇죠. 멋의 기준이 달라지죠 이제는.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 유통해서 상품 회전율을 빠르게 승부하는 패션 사업을 뭐라고 할까요? 1번 패스트푸드, 2번 패스트 패션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답은? 2번 패스트 패션입니다. 네. 안 그래도 지난달에 저희 네. 기후 북클럽에 옷을 사지 않겠습니다. 저자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디자이너가 되려고 할 만큼 옷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패션 업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이제는 새 옷을 사지 않는다 하면서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사실은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하니까 더 얘기는 못하고 근데 그 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셨거든요. 청취자분들이.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패스트 패션이 뭐가 문제인가? 옷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유행하는 옷을 우리가 저렴하게 사서 멋을 부리고 그때그때 입을 수 있다면 비싼 옷을 사지 않고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하나하나 선생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답이 좀 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저도 그 책 소개된 거 보고 좀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도서관을 막 뒤졌는데 제가 용인에 살고 있는데 용인에서는 단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 도서관에. 그래서 신청하려고 했더니 그 예산이 끝났다고 신청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이 오기를. 도서관 예산 깎인 폐해가 또 이렇게 오네요. 그래서 미리 보기로 얼른 이렇게 잠깐 봤더니 굉장히 사진도 다양하게 첨가돼 있고 이래서 흥미롭더라고요. 빨리 그쵸. 받아보고 싶은 마음인데 아까 이제 그 패션에 관심이 없어졌다 막 이러셨는데 사실은 이 패스트 패션을 좀 이겨내려면 사실은 패션에 더 민감하게 관심이 많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패스트 패션이라는 게 실제로 최신 유행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한 회사에서 브랜드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판매장까지 이제 겸해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순환을 시키는 그런 패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좀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는 거고 또 빨리 소비돼야 되니까 질보다는 디자인에 이제 치중해서 만드는 패션을 말하는데 이제 뭐 빠르면 1, 2주 안에도 옷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빨리빨리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대부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첫째는 이제 환경오염. 환경오염이요. 그 생산 대부분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재질은 합성 섬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태생부터 석유에서 꺼내니까 이제 탄소 발생이 많이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합성 섬유는 보통 석유에서 끄집어낸 맞습니다. 섬유이기 때문에 탄소 발생이 많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을 사용한다든지 수질 오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합성 섬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바지 같은 경우도 청바지 한 번을 만드는데 뭐 조금 이제 그 통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약 7,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해요. 재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염색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 7,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4인 가족이 일주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는 염색 과정에서 사용한 다양한 염료와 표백제가 전 세계 폐수의 한 20%를 차지한다. 막 이런 통계도 있고요. 20%나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섬유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세탁 과정에서 35% 나온다. 이제 그 문제를 간과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제 입었으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폐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그 아프리카나 뭐 그 칠레 같은 남미에 가면 우리가 그 선진국들에서 입고 버린 옷들을 수거해서 재판매한다고 이제 거기로 수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막 사막 같은 데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옷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이건 이제 죽은 자들의 옷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요걸 뭐 선별해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컨테이너에 막 실어가지고 판매 그 컨테이너째 무게로 그냥 맞습니다. 하는 거. 그렇게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영국에서는 가나로 이제 주로 수출을 하는데 한 1,000억 원어치 수출을 한다고 해요. 거래되는데 문제는 그게 잘 다시 입어지면 큰 문제가 아닐 텐데 그 중에 40%는 또 골라서 이제 하고 40%는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제3세계 국가들의 문제는 그래서 이거를 뭐 소각하거나 아니면 폐기하는 절차가 잘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강에 그냥 버리는 거죠. 강이나 바다나 사막에 묻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구 버려지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도 2020년 통계를 보면은 하루에 한 220톤 정도의 폐의류가 발생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220톤 안에는 옷만 들어있는 거지 옷을 만들 때 자투리천 있잖아요. 원단 남는 그런 폐섬유는 포함되지 않은 건데 이 폐섬유만 하더라도 1,000톤이 넘게 하루에요.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보다는 자투리가 더 많은 거죠. 많이 나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1년으로 따져보면은 한 39만 톤 정도의 옷으로 인한 섬유 쓰레기가 발생을 한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다 이제 그런 폐의류들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남미로 수출을 하죠. 다른 나라에 떠넘기는 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쓰레기를 제3세계 국가에 떠넘기는 문제가 뭐 옷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가 있죠. 옷값을 저렴하게 하려니 생기는 맞아요. 문제인가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많이 기억하실 텐데 2013년에 방글라데시에서 왜 건물이 완전히 섬유 공장에서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 라나플라자라는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이 사고로 이제 1,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을
하고 2,500명 정도가 이제 부상을 당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로 그 의료 문제에 관심 가졌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꽤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많이 바뀌었냐. 근데 또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옷의 문제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생산 뭐 단계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그걸 생산한 사람들 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옷 뒤에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성 섬유는 석유에서 꺼내니까 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청바지 하나를 만드는데 지금 물이 4인 가족이 일주일 먹는 물을 쓴다. 사용하는 물을 쓴다. 그럼 더 많네요, 이게. 7,000리터니까요. 네. 미세 플라스틱 발생하는 문제. 그다음에 폐기를 할 때 우리가 이 폐섬유나 폐의류를 제3세계 다른 나라에 떠넘기면서 지금 폐기하고 있다는 문제. 노동자들의 저임금, 안정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네요. 근데 이게 극복이 되면서 온물안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보자 하면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다들 막 고급 옷을 사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대안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일단은 패스트 패션이 과잉 소비와 과잉 생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고 또 그게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안 팔고 안 사는 게 제일 좋은 대안인데 패스트 패션을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이지 않죠.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규제입니다. 규제. 네. 그래서 뭐 규제가 만능이냐, 기업의 선의를 기다려 보자, 뭐 이런. 벌써 지금 얼굴에 이 불만을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 이제 다 같이 죽자. 이런 얘기, 가만히 기다리다 죽자 이런 얘기여서.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이런 사업을 SPA 패션 스파 브랜드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런 업체들은 거의 다 재고 조정을 위해서 아직 팔리지 않은 새 옷을 그냥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가라든지 뭐 생산 이제 그런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이제 그냥 버리기도 하고 이제 소비자들도 옷이 좀 저렴하니까 그냥 쉽게 사고 쉽게 그건 있어요, 진짜. 인식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규제가 답이냐 막 이런 갑론을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작년에 EU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이제 패스트 패션 의류를 환경 오염의 주범이다 이렇게 지목하면서 이제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규제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내에서 판매되는 의류는 더 오래 사용돼야 되고 수리하기 쉬워야 되고 이렇게 이제 만들도록 유도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이제 2030년까지 재활용 섬유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이거 괜찮네요. 재활용 섬유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그럼 거. 이제 어쨌거나 새로 만들어내는 총량은 좀 줄어들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재고품의 대량 폐기를 금지하는 거.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런 폐기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하는 거.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걸 고르지 말아야겠다거나 이런 제품을 골라야겠다라는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이제 만들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패스트 패션의 성장세가 좀 꺾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보도나 정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인식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류 브랜드들도 이제 수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라서 뭐 재활용 섬유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친환경 소재로 만든다든지 포장을 좀 친환경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업사이클링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유행이 좀 돌고 있는데
그래서 또 소비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래서 뭐 폐섬유 뭘로 만들었어요 하고 가방이나 이런 게 맞아요. 나오면은 이제 저거를 사는 것도 또 쓰레기를 만드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가 저거 안 쓸 거면서 사서 집에 놔두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그래서 있어요. 그런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려는 그린워싱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스파 패션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옷이 패션 산업이 스파만 있는 게 아니고 스파만 규제한다고 해서 또 해결되는 게 아니고 스파 브랜드 옷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옷을 사지 않겠습니다. 그 책을 보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게 패션 산업 자체를 뭔가 좀 우리가 막 적대시하거나 그것도 산업인데 그리고 옷도 문화인데 이게 어떻게 무슨 전환이 잘 슬기롭게 될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무조건 사지 마라, 입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동대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다 망하라고 하는 얘기가 되면 안 되니까 이게. 예.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겠지만 네네. 일단은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그 아는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이제 꼭 필요한 옷만 사기 위해서 우리가 구매하기 전에 옷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거. 네. 그다음에 옷을 사실 때는 되도록이면 천연 섬유, 그러니까 이제 면이나 겨울에는 이제 모 재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오래 입을 수 있는 재질이나 디자인을 선택할 것.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3번 이상 세탁해도 옷이 변형되지 않는 걸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3번 이상 세탁해서 변형되는 옷을 그동안 그렇게 그럼 많이 입었단 말인가? 그게 놀라운데요. 놀랍게도 패스트 패션 옷들 중에는 그런 옷들이 있습니다. 세탁하면 입을 수 없는 옷들. 네, 그다음에 유행보다는 나의 스타일을 좀 찾아보시라는 거. 그래서 아까 패션에 더 관심이 많아야 된다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남들이 입었다고 모델이 입었다고 제가 입었을 때 똑같이 예쁘진 않잖아요. 네. 그다음에 라벨을 좀 잘 살펴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천연 섬유처럼 느껴지지만 라벨을 살펴보시면 또 아닌 경우도 있고 자꾸 유럽 얘기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게 마땅하지 않아서 이제 유럽에서 생산되는 옷들을 보면 라벨을 굉장히 꼼꼼하게 그래야지 소비자들한테 정보가 구체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어떤 옷은 라벨이 한 막 30cm 가까이 되는 라벨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정보는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생산했느냐, 뭐 재질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폐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요. 라벨을 좀 꼼꼼히 살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규제를 요구할 것. 저희가 하는 일도 소비자 기후행동이 하는 일도 그거지만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유럽이 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도 못할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로서 규제를 요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폐기할 것까지도 옷의 라벨에 써주면 좋겠다. 이건 진짜 도움이 되겠네요. 저희가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선생님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이렇게 싹 하자 이래가지고 기후 위기를 짠 하고 막을 수 있으면 진짜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 옷을 사지 않기로 했다는 그 저자의 말씀처럼 저는 종이로 된 새 책을 사지 않기로 했거든요. 많은 출판계. 근데 이제 책을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책을 사야 한다면 도서관에서 빌려 읽거나 아니면 이북을 사용하거나 중고책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조금 즐거운 이렇게 해볼까? 나만의 독창적인 이런 거 재미나게 지금 시도해볼까? 이런 거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소비자 기후행동에서 회원들과 함께 드디어 저번에 말씀드렸던 기후행동 보상제를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행동 보상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월 1,000원의 후원금만 내시면 가입할 수 있거든요. 회원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함께 좀 참여하셔가지고
재미나게 좀 참여하시고 소소한 즐거움, 그다음에 이제 보상의 즐거움, 보상의 기쁨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방송에서 업사이클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저희 업사이클 플라자 입주 기업들이 만든 상품도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업사이클 기업과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1월 22일에 출연해 주셨던 저희 김덕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본부장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 아니 펭귄 인형 옆에 있는 강아지 인형 아닌가요? 하고 진행자님 강아지 인형이네요 하고 글이 올라왔어요. 이 화면이 나갔었거든요. 예,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 그 입주사 중에 가치공방이라고 하는 그 입주 기업이 해서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바지, 청바지를 못 쓰는 청바지를 가지고 폐기물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웨딩 드레스를 오래 쓰다 보면 이제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웨딩 드레스를 가지고 만든 이거 인형입니다.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네. 근데 여러분 김덕천 저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본부장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또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산업지원본부장이자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센터장인 김덕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예, 현재 저희 업사이클 플라자 입주 기업은 현재 3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가로 5개사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8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개사는 지금 그 심사가 완료되어 있고요. 현재 그 남아있는 3개사는 올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다시 입주를 연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인가요? 남아있는. 3개의 기업은 이제 첫 번째 이제 가치공방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네형이요. 그 다음에 쉐어라이트. 그래서 3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은 업사이클의 어떤 문화와 기술 발전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회사들입니다.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김덕천 본부장님 인상이 정말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팥없는 찐빵님이 우와 폐기해야 하는 옷으로 인형을 만들었다니 너무 귀여워요. 그러셨고요. 김지은님도 안녕하세요 김덕천 본부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사가 들어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가치공방, 동네형, 쉐어라이트 3개사가 지금 쭉 계속 있는 건데 가치공방이라는 거는 저는 얼핏 들었을 때 가치가 있다 할 때 그 가치인 줄 알았는데 함께 한다의 가치인 거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공방일까요, 여기는? 그 가치공방은 어떤 다양한 업사이클 그 소재로 지금 말씀하신 청바지라든가 폐기된 웨딩 드레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떤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치공방은 다양한 업사이클 프로그램으로 기후위기 해소와 그다음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같이 공방에 가서 이런 소재를 활용해서 같이 만들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인가요? 아, 그렇구나. 이게 아이들 데리고 가면 공부가 많이 되겠어요. 네, 많이들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네형이 있다고 하셨는데 동네형은 어떤 기업인가요? 다음으로 이제 동네형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 때 이제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이제 화분을 그때 보여드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동네형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동네형이라고 하는 기업은 버려지는 병뚜껑을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수거하고 페트병의 병뚜껑 플라스틱으로 된 거. 수거해서
세척하고 또 색깔별로 이제 분류를 해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업사이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화분이나 네. 어떤 볼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들 명찰이 네. 명찰이 있잖아요. 이런 명찰도 그것도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예, 그렇습니다. 건가요? 폐플라스틱 병뚜껑을 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어서 어린이들 목걸이도 명찰도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이런 그 등이라든가 네. 블럭 이런 것들도 만드는 그런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어떤 생활용품부터 그다음에 탁자, 의자 이런 것들 인테리어 제품도 플라스틱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를 조금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이거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예. 궁금하신 듯해요. 다들. 요거는 이제 블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이즈의 블럭들을 만들어서 이제 어린이들 방 또는 벽 맞아요. 이런 데를 이제 사용할 수 쌓는 있는 거 진짜 좋아하죠. 예, 이런 제품들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네. 등 같은 거 이런 것들입니다. 인테리어로. 그래서 일단 어떤 생활용품을 포함해서 인테리어용으로도 또 오늘 소품만 가지고 왔는데 여기 진열은 못했는데 구두 네. 뒷급. 구두 뒷굽이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만들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네. 닳지 않도록 그러니까 네, 다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네, 다른 바꾸고 할 수 있게. 예. 그렇구나. 예. 여기 저희 박효인님 유튜브에서 동네 형 친근해서 좋네요. 네. 동네 누나도 동네 네. 언니 오빠도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동네 언니 해서 네. 그 오래된 옷들 폐기되는 예. 옷들로 재활용하는 게 있어도 좋겠네요. 진짜. 김철수님 동네형 기업이라니 이런 세부 정책 참 좋습니다. 그러셨는데요. 하나가 더 있죠. 저희 그 네. 가치공방 동네형 말고 쉐어라이트 네. 여기는 어떤 데인가요? 그 쉐어라이트를 소개해드리면 네. 지난 방송 때 이제 태양광 살균 장치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 그거 집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허락받고. 그 업사이클과 어떤 네. 적정 기술을 결합해서 그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 지역에 네. 그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기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네. 업사이클과 적정 기술에 대해서 찾아가는 과학교실 비전 특강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이 시제품을 갖고 왔는데 네. 어떤 캔과 이 플라스틱 용기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어떤 빛을 내는 LED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게 그런 어떻게 되는 제품입니다. 걸까요? 이렇게 갖고 와서 한번. 예, 지금 근데 이것을 아직까지 이제 시연하게는 이제 보여만 드리고요. 네. 다음에 추후에 어떤 방송 기회가 있으면 직접 시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물을 가지고 초에다 불을 붙입니다. 그 열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근데 초에 불을 붙이는 것도 물을 통해서 불을 붙이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다 요 초가 요 안에 들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안에 불을 붙이면 물을 통해서 발전이 되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보여만 드리고 시연은 오늘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일종의 수력 발전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예. 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예. 전기에 등에 불이 들어오도록 하는 네. 그렇구나. 이거 네, 궁금하네요. 예. 자세히 볼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막 예. 보면 아이디어도 좋아요. 네. 막 쓰레기 버리지 않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좋고 아이들에게 과학 교육도 될 것 같고 다 좋은데 이걸 집에다 놓고 우리가 오래 쓸 수 있을까? 혹은 가격이 우리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보다 비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지난번에 명함 지갑 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네. 이게 종이로 된 거다 보니까 제가 네. 혹시 눌리거나 이렇게 찌그러질까 봐 예. 제가 막 가방에 짐을 막 넣어갖고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라 예. 사용을 아까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혹시 그러세요? 망가질까 봐. 네. 그런 내구성 많은 분들이 저처럼 좀 걱정을 예. 할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업사이클 제품은 네. 기성품과 달리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높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버려지는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선별하고 맞아. 씻고. 그다음에
가공에 추가적인 비용이 네.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업사이클 제품의 어떤 구매를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자원의 소비와 네. 그다음에 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리고 업사이클 제품은 버려지는 소재를 새롭게 디자인하기 때문에 네. 독특하고 창의적인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업사이클 어떤 특성상 버려지는 재료를 만들어서 위생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사이클 제품의 재료는 수거하고 세척하고 소독의 과정을 거치고요. 또 이제 그 유해 성분, 네. 이제 뭐 어린이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해 성분 분석까지 완료해서 그 제품을 제작하고 있어서 네.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쓰레기로 버려지는 걸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더 예. 저렴할 거야 하고 생각하는 그 선입견 때문에 또 네. 근데 가격이 안 싸네 하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걸 가공하고 다시 만드는 데 노력이 들어가고 그렇죠. 대부분 다 또 수작업으로 예, 직접 수작업. 만드는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또 대량 생산하는 것처럼 똑같지 않으니까 그렇죠. 고유성이 있는 거고 네. 그렇겠군요, 진짜. 예. 2199님이 새싹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업사이클 평소 관심이 많았는데 와 이렇게 좋은 정보 알려주시다니 귀를 쫑긋하며 듣고 있습니다. 띵동 지금 은행 창구에서 불러서 더 못 들어와 싶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정보 알려주세요. 동네형 친근감 뿜뿜이네요 하셨는데 유튜브에 저희 올려두거든요. 2199님 은행 창구 은행일 다 보시고 나서 유튜브에서 OBS 라디오로 검색하셔서 오늘 네 본부장님 말씀 마저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다음에 나오셔서 마저 또 소개를 해 주실 테니까 네. 오늘 궁금한 거를 조금 참고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갖고 왔습니다. 네. 이러한 제품들과 업사이클 제품들에는 고유의 어떤 이야기, 그다음에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업사이클 제품에 있는 이야기를 알고 싶으시면 경기도 업사이클 프라자에 방문하시면 눈으로도 보고 네. 만져도 보고 그 가치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또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올여름 굉장히 많이 더우셨죠. 네. 혹자는 올여름이 당신이 겪은 최고로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계속 더 더워진다. 네. 네. 이 지구가 그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업사이클이 모든 걸, 기후변화의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지구가 다시 건강하게 하는데 일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건강한 지구를 위해서 자원을 아끼고 다시 순환해서 네. 사용하는데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이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 아리백 추진 등 어떤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그 상황이 있을 때 네. 나 하나쯤이야 라는 것보다는 나 하나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해 주시면 좋겠고 미래의 자손들에게 더 나쁜 환경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 그 한 부분이 업사이클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업사이클 프라자도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김덕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본부장님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최윤경 님이
본부장님, 김도희님 일 잘하시던데 칭찬 꼭 해주세요. 그러셨는데 김도희님. 네,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서 제작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펜터즈의 Top of the World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이소아, 연출 노광준, 보이는 라디오 나종강, 이민상, 진행해줘 김희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